앞 앞단을 부착할 겁니다. 자, 앞판을 보시면 패턴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앞 중심선이 있고, 앞 중심선은 오른쪽, 오른손 쪽 이쪽에 완성선이라 되어 있고, 왼쪽에는 단추 끝단이라 되어 있으면서 왼자락에 완성선이라고 해서 이만큼 약 2cm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왼손 쪽에 있는 패턴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쪽에 있는 작은 쪽에 있는 여기가 앞 중심선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앞 중심선이 맞춰졌죠. 그러면 실고리로 단추고리를 부착을 하면 앞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겹친 분이 생기고, 단추고리에서 요쪽으로 해서 단추가 부착이 됩니다. 단추는 본인이 그냥 하시고자 하는 거 부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 단추의 크기를 정해 놓으셔야 단추고리의 크기를 선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를 단추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단추고리의 크기를 딱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추고리가 없는 왼쪽 자락이 조금 더 넓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안단도 같이 넓습니다. 물론 방향을 맞춰서 재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넓지만,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안단끼리만 봐서도 겉감도 차이 나고 안단도 차이가 납니다. 작은 쪽은 단추고리, 긴 쪽은 단추자리,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리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앞선만 맞추어서 재봉을 하십니다. 여기도 나중에 상침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단을 잘못해서 1cm 시접을 줘야 되는데 1cm 시접을 못 줬어요. 그래서 좀 얇게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단추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심지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안단 부착해 주십니다. 제가 재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얕습니다. 여러분들은 똑바로 하십시오. 1cm 시접으로. 자, 여기서도 나중에 상침을 할 건데, 상침을 하면 이 누빔 원단은 단이 두껍죠. 자, 끝까지 다 해 놓으십시오. 나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안에서 재봉을 할 거지만 그래도 다 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넘겨서 겉에서 상침을 한번 놓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침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목선에는 카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은 이 부분은 굳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겉으로 상침을 하지 않고 지금 안에서 여기서 상침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단 접어 올릴 곳 요렇게 접어서 할 때 시접끼리 받치지 말라고 시접을 끝을 잘라주고 안 단쪽의 시접을 얇게 쳐주십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원단의 두께가 얘가 누빔이다 보니 두꺼워서 시접의 단차를 준다. 그래서 상침했을 때 그 부위가 너무 도드라지게 툭 튀어나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눕히면 두 개가 서로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요 상침 부위가 얇게 되는데 만약 두 개가 동일하다 이러면 요 상침 부위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안 단쪽만 쳐서 또 지금 보시는 분은 아이고 이게 재봉을 5mm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5mm 아닙니다. 제가 재단을 잘못해서 1cm 시접을 주고 잘라야 되는데 뭘 하다가 시접을 안 주고 잘랐어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재봉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상침은 나중에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해도 되지만 정해진 법이 아니니 내 맘대로 나는 안에서 하겠다. 저 끝에서 하지 마십시오. 끝에서 하지 말고. 상침이 예쁘게 안 될 때는 겉으로 상침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예쁘게 할 자신이 없어서 안에서 상침을 하겠습니다. 위에는 그림이 맞춰졌는데 밑에는 왜 안 맞죠? 같이 재단을 했는데 여기는 끝까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꺾어서 다려 주셔야 됩니다. 다림질이 예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위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뒷판과 합쳐져야죠. 카라도 붙여야 되고 한쪽은 이렇습니다. 주머니가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안에 손을 넣었다가 혹시 손을 쑥 꺼낼 때 주머니가 땡그랑 달려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와 여기 시접에 이렇게 끈을 연결하셔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무거운 걸 넣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짜부라지죠.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결정해서 하십시오. 제가 하라고는 저는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추 쪽에 앞안단 했습니다. 그러면 끈고리 쪽, 단추 고리 쪽을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단추 고리 쪽 하겠습니다. 단추의 자기가 쓰려고 하는 단추의 크기를 살피어서 단추 구멍의 크기를 재어놔라. 저는 요 크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단추는 단추 표시한 곳보다 약간 위로 올려 주십시오. 저는 단추 크기를 얼마만큼 하는지 잘 몰라서 보통 하는 대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자기 단추가 뒷다 크다 뭐 작다 이런 거 넣으시죠. 그러면은 원래 1cm 시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에만 5mm 정도만 올려 주십시오. 첫 번째 단추 자리만. 그래서 단추 고리를 먼저 부착하십니다.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하셔서 중간에 보면 큰 단추가 있어요. 큰 단추는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큰 단추 크기는 요 고리는 제가 아직 다림질을 못했는데 이렇게 길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부분은 단추를 이렇게 단추고리를 단추 크기에 맞게 나중에 달고 요 부위에서는 이제 리본을 달 수 있게끔 리본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줄 거거든요. 그럼 얘가 하나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하지 않고 나중에 달겠습니다. 그럼 한 칸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단추 고리부터 먼저 달고 오겠습니다. 단추 고리를 다 부착하셨으면 이제 이쪽엔 아반단, 이 아반단도 각각의 너치 표시를 임의적으로 내셔서 기니까 항상 몸판, 앞판, 몸판 기준이다. 여기도 재단을 잘못해서 저는 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1cm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 요 부분 안단의 심지를 잘라내고 뒤집어서 안단 쪽에서 상침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끈고리는 짧게 자르지 않겠습니다. 혹시 단추를 사용하다가 이게 끈고리가 여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남겨두겠습니다. 원단이 두꺼워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안쪽에서 상침. 우리가 옷을 만들다 보면 코트 이런 종류 만들다 보면 겉에서 상침을 하는 앞중심 같은 거 상침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5mm 정도 하죠. 뭐 8mm. 근데 시판되고 있는 옷들은 그 상침선이 참 깨끗해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미신기가 합니다. 사람이 하면 여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경력이 많거나 잘 하시는 분들은 안 늘어나게 할 수 있지만 바느질 선이 한번 지나간 곳은
늘어남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바느질 실력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굳이 그 앞선을 상심하지 마세요. 자기가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상침에 자신이 붙었을 정도에 됐을 때 그때 상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자리 비워두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럼 얘들도 다 다려줘야겠죠? 넘겨서 다려주십니다. 그러면 앞판 종류는 다 되었습니다. 뒷판을 가져오시겠습니다.